예, 방금 소개받은 이상호라고 합니다. 귀농귀촌은 이민이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고갈적이고 어떻게 보면 섹시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이민인 것 같아요. 무슨 이민이냐?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한 나라 안에서 이사 가는 거지.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정주의 개념이 무슨 이민이냐라고 얘기하지만은 당사자들이 당하는 고통, 알지 못하는 고통,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폐쇄적인 몽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에 의한, 강압에 의한 교육이었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거의 신라시대 이후로는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고려의 몽골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제까지 수많은 침략이 있었고 그 외침의 역사였지, 우리 내부가 자연스럽게 이전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지역 내의 유입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입이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지금 이제 100만이라고 가족 전체가 10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만 명 조금 더 되는 이제 외국 분들이 여성들이 이주 여성들이 오셔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세터민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세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만 5천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인 우리의 이민의 역사의 주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귀농귀촌을 이민으로 보는 것은요, 도시에 살던 도시의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익명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과 폐쇄적인 이런 문화하고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나은 도농 공동체, 보다 나은 도농 융합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살 길이고, 베이비 부모들이 더 이상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고 어렵습니다. 농촌에 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주적 복지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것입니다. 농업 관련 분야에서 크게 보면은요, 교육이 크게 보면은 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19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대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한 번 있었고요. 2002년도부터 2005년, 6년도까지 농촌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다시 귀농귀촌 교육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농촌 관광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요, 정부가 어떤 식의 교육을 했냐 하면은요, 농촌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은 농촌 관광의 주체가 되는 농민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도시민은 어떻게 접대하고 도시민이 왔을 때 어떻게 관광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를 교육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교육도 안 받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아무 물건이나 손대고 농산물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밤 12시가 되더라도 가서 노래 부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과 이 농촌의 주민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지 이것이 이 교육의 효과를 얻어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농정원에서, 농림부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에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 교육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박수를 치려고 오른손과 왼손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농민교육만 했고 지금 2010년도부터는 도시민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집단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과 같은 어려운 큰 마음을 먹고 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에 의해서 오늘 이런 이 단체가 나오게 된 거고요. 저희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개념은요, 범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당국에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농귀촌의 프로세스는요, 간단하게 봐서 도시 그 개인 가족 사회가 있고 도시 농촌 국가가 있는데 이 전체가 21세기 중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필로소피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미래 비전을 어떤 목표를 통해서 가져갈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700만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는데요. 베이비 부머가 55년도부터 63년까지가 700만이고요. 64년도부터 75년도까지가 1100만입니다. 합이 18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년 90만에서 100만 정도가 은퇴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 시기가 2035년도까지가 되고요. 은퇴해서 도시에서 뭐 자영업을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100세까지 살아갈 것은 거의 분명한 특별한 이전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도 안 됩니다. 결국은 복지 비용으로 많은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한테 가난을 다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이비 부모 이래로 75년도까지 지금 뭐 80년대, 90년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교육열과 또 우수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이나 각자의 분야에서 탑을 쳐본 경험이 있는 세대고, 그래서 이 세대들이 도시에서 소일할 것이 아니라 농촌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부가가치를 내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촌으로 오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회의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요구이자 지역민의 요구입니다. 근데 그런 지자체와 그런 요구가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1900 새마을운동 이후,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88년도까지는 농촌이 도시보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사회적인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근데 1989년도부터 2010년까지 단 한 번도 농촌이 도시보다 잘 살아보지도 못했고요. 정부에서는 200조에 가까운 돈을 농촌에다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2012년 그 도시를 100으로 놨을 때 농촌은 57.1% 정도뿐이 안 됩니다. 도시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5,200만 원 정도고요. 농촌은 3,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2,7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쨌든 정부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도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농촌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어떤 풍요로움
그 다음에 발전적인 아니면 다이나믹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정책과 같은 섬세함을 가지고 반성하는 자세로서 다시 이 대안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과 정책과 방향이 기존에 있는 각각 의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그리고 대안적인 관계, 그리고 발전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이 도시민과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자조적 관계, 그 다음에 도시민과 농민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동을 해서 지역 안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이 분들 중에서 세 분 다 관여를 하고 계시지만 오정근 이장님 같은 경우는 평창에서 실제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신 분이고, 귀농한 인천에서 귀농하신 분이시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이게 새롭게 생겨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른 부분을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기준, 체계, 조직, 제도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데 목표와 비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 그 다음에 정보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농지청에서도 이 플로에 나와 계십니다만, 농지청에서 지금 현장 지원 실습 사업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월 80만 원씩 5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습을 하는 단계인데, 그 실습 이후에 훈련이나 프로로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지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민의 개념으로서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 모든 지자체에서 지자체라고 하면 이제 농촌에 관련된 노농복합지자체가 16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00개 정도가 적극적으로 귀농지촌을 유치하려고 그러고요. 한 30개 정도가 돈을 자기에 있는 지방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고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들이 이제 사람들을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데만 혈안이 됐지, 유치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한 다음에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소득을 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봉사하고 같이 재밌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살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줘서 조정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정부 안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고 시골의 폐쇄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계속해서 터져나가는데, 나중에 안에서 우리 도시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에서 문제가 되면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마을 안에서는 다 예를 들어서 저를 왕따시키고, 제가 나중에 한참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외부의 다른 면이나 국내에 사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굉장히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든 굵은대로 긁어서 서식이 밀고 직전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이러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귀농인촌 지도사가 되든 정보사가 되든 이런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건전하게 소통하고 소셜 믹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성과 관리가 제일 잘 됐을 때는 저는 농촌의 경우는 새마을운동해서 1973년
83년도부터 한 80년, 한 84년도 이럴 때까지 농촌에서의 성과 관리는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수출 도시는 수출하고 농촌은 자급자족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이 마을 단위의 추진력이나 경제성이나 삶의 질의 생활의 만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과 관리라는 것이 마을 단위로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마을 단위로 되는 데는 한 1,700개 정도 되는 정부에서 그 자료력을 지원해주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천생태마을, 정보화마을, 어촌마을 이 정도 되는 마을들이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행정리가 35,900개가 있습니다. 35,900개에서 1,700개는 거의 10%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마을이 있고 나머지 마을들은 자료력도 잊어버리고요. 개인 단위로 가거나 장목반 단위로 가지 마을 단위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농귀촌인들이 들어가서 도시의 어떤 이 우수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경영 능력하고 농촌의 생활 능력이 결합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결합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는 행복한 귀농귀촌이 될 수 있고 지역에 정착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든지 다시 도시로 역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정부 당국에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농귀촌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농촌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도시의 교통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당장 폐교 위기에서 학교를 구할 수 있고 학교가 이 교육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 같은 것도 발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인구가 들어오고 하셔서 지역에 이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저는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67만 원 정도 귀농귀촌을 하면은 도시하고 농촌에 1년에 한 167만 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단계를 보면은 이 귀농 전 단계와 귀농 후 단계가 있는데 전 단계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가면은 결국은 이민이 돼서 이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겪고요. 심한 경우는 그 생활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가는 주체도 그렇지만은 받아들이는 시골에서 받아들이는 주민 원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조종하는 YMCA나 우리 한국귀농귀촌지능부 같은 어떤 이런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적응에 실패하고 이 지역에서 소득을 못 내고 그래서 다시 도시로 나오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 본 건데 일자리에서 취농이나 귀촌이나 취업이나 취직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갈등을 조정하는 그 다음에 갈등을 이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시 및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원주민들도 같이 교육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친구하는 이런 그 다음에 마을잔치나 집들이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행사들이 좀 더 어떤 지자체는 하고요, 어떤 지자체는 안 하고요, 어떤 지자체는 들어가는 주민한테 귀농귀촌인한테 돈 주고요, 어떤 데서는 이장님한테 주고요, 어떤 데서는 그걸 반반씩 나눠주고요, 여러 가지 이런 형태가 있는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이제 좀 만들어져서 좀 친구할 수 있고 이런 데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예를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는 기농기촌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약하고 테레비 보고 필 받아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본은 이 교육하고 준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최초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초 방문한 데 중에서 좋은 데를 재방문을 하고요. 재방문을 한 다음에 지역에 다른 방문을 해서 이 지역에 가서 살아도 좋겠냐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 허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준주민이 되면서 지역의 후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천 정비를 한 다음에 귀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귀농귀촌 준비를 20대, 30대부터 해서 은퇴의 즈음에서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10년 이상 서로 이 준주민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 지역의 공민권은 없지만은 그 지역 이장님 같은 경우를 선출을 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장 선출이 대동계에서 일종적 1월 15일 날 하고 그러는데 그때 와요. 그리고 경조사에 알려요. 그 다음에 축제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송양서 선생님도 이번에 축제 마을에 참여도 하고 그랬지만은 축제가 있으면 가서 물건도 팔고 서빙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약하고 가서 측량한 다음에 초록색 펜스 쳐버려요. 여기 길이 있든 뭐가 있든 펜스 쳐버리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내 고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 쭉 관행적으로 다니던 이 길이 펜스가 쳐 있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마을에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와서 펜스 치냐. 그리고 나서 3월 초에 집 져요. 그 다음에 집도 멋있게 져요. 그리고 나서 5월 하순이 되면은 돼지고기 굽고 좋은 승용차들이 수십 대가 와서 위하여를 하고 네가 나의 로망을 실현해준 진짜 친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동네 분들 좀 몇 분들 불러가지고 같이 술도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5월 하순이면 한참 바쁘게 논일 들일 할 때인데 돼지고기 삼겹살 굽는 냄새 노래소리 들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하면서 속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 문제고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인구가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전행정부의 고유권 아니에요. 근데 안전행정부 손 놓고 있고요. 지금 하는 데는 농진청하고 농림부하고 두 군데뿐이 안 하고 있어요. 복지 문제로 본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나와야 될 것이고 교육의 부분으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교육부도 나와야 될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림부나 농진청을 도와서 가야 돼요. 근데 예산은 직불만큼 줘버리고 다들 손 놓고 있어요. 이러다가 대통령이 한번 기농기촌 얘기하면 다 달려들 판이에요.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얘기하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이 도시 새마을을 수출 새마을로 바꾼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교육하고 준비하고 최초 방문해서 재방문하고 다중 방문하고 지역의 후원자가 되고 준주민이 돼서 지역의 정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행복 추구권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귀농 잠재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귀농 시도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 만들고 지자체 기농기촌 수급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고용수급력 파악하고 주택공급력 파악하고 생활환경 파악하고 정규지원력 파악하고 의료, 교육, 복지력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지자체들 전부 다 우리 지역이 기농기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시면은 얼마 드립니다만 얘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주택이 있는지,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기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양식과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규 지원 촉진책도 만들고 정보도 살아있는 올바른 이 속이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정규로 지원해서 소득과 이 안정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질적으로 생활환경 파악하는 부분들, 주택수급력 파악하는 거고, 고용수급력 파악하는 요 세 가지가 이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러면은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에 보면은 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어려움도 안전적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적인 거, 복지적인 거,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하면은 어디다가 전화가면 어떻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도 같은 경우는 이 외국어가 한 10개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은 안 되지만은 미리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전화 걸어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중국어로 할 수 있고 베트남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농진청의 이제 이 산하기관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있고 그 밑에 도농업기술원이 있고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안에 그 공무원이 다 하고 있어요. 집 어떻게 얻어야 된다. 농사 어떻게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담당 부서들이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두 시간 가는 게 뚝딱 지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유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은 되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 2개월 정도 되면은 이 다른 업무로 바꿔버려요. 너무 힘이 드니까. 또 다른 사람은 또 밟았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또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해결이 안 되고 주택은 굉장히 열악한 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으로 국가가 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취업, 취업의 어떤 지원 정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지역 정보 생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주택 관련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추진 체제 정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법 안에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부선 의원님이 이제 자료를 이렇게 썼는데 2013년도 기농기촌 정부 예산이 총 335억 원이 안 돼요. 335억 원이 이제 농기촌에서 쓰는 게 32억, 그 다음에 농식품부가 156억,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고용노동부에서 11억, 그 다음에 지자체가 135억 해가지고 이게 335억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총 47,3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봤더니 약 7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하는 게 7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기농기촌 지자체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게 선착순이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 지원도 못 받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약 2천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본에서는 이제 신규 취농 지원 관련 법이라는 게 있어서 1년에 10,000명 정도가 귀농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월 15만 원씩 5년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는데 지금은 70만 원, 그러면 일본에 한 20분의 1 정도 분이 우리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참고로 일본이 지금 한 1인당 이 GDP가 한 4만 5천 불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2만 30불 정도 되고요.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고, 우리가 한 5천만 정도인데, 일본은 매년 10,000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농진청에서 560명 정도 이런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정책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이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대국민 서비스가 안 되는데 이미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귀농인천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MH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느끼고 좀 대안을 가지고 이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